예스24입니다. 오늘 예스24도 뭐 종가를 보면 8% 넘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통상 이제 저희가 예스24 하면은 서점으로 알고 계신 그렇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이슈에 연동됐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네, 오늘 예스24가 급등한 건 본업과 관련한 이슈는 아닙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카카오뱅크 상장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스24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걸 매각하려다가 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쉽게 이제 안 팔겠다라고 네, 하니까 그렇죠. 주가가 급등한 건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매각을 하겠다라고 해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번에는 좀 사례가 특이한 것 네, 같아요.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카카오뱅크의 몸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종목을 한 5만 원에 사서 10만 원 정도로 가격이 올랐을 때 네. 이 정도면 팔아도 괜찮겠다라고 하고 이제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 분들이 보기엔 이게 15만 원, 20만 원까지 갈 것 같으니까 말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팔지 말라는 주변 분들의 말을 듣고 그냥 보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예스24의 상황입니다. 예스24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던 게 지난 16일이었는데 이날 하루 만에 보시다시피 16%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에선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걸 철회하자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16%나 빠졌다면 정말로 뭐 소위 헐값에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서 보기에는 어느 수준이길래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진 겁니까? 네, 사실 헐값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건 사실 어렵죠. 네. 사실 누구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가치가 급변동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원래 예스24가 올해 1월에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고 했을 때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를 한 11조 2천억 원 가량으로 산정을 하고 500억 원 가량에 내놓았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의 시장에선 너무 비싸게 가격이 책정됐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 규모가 사실 1,0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되던 상황이었고요.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1월과 비교해서 가격을 2배나 올려도 살 의향이 있단 말들이 나오는 상황에 예스24가 아예 매각을 철회한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예스24 할 때 제발 팔지 말아라 이렇게 네.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철회 소식이 나오고 주가가 또 급등한 걸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가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갈 걸로 보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보면 장외 주가가 94,500원까지 올랐고 시가총액으로 보면 38조 5천억 원을 넘긴 상황입니다. 네. 장외 시총이 사실 곧 기업 가치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일단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몸값이 굉장히 치솟은 상황입니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장외 주가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해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총 38조 원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뭐 코스피 종목 중에서도 상위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10위권 안팎입니다. 국내 은행지주 1위인 KB금융과 2위인 신한지주의 시가총액도 가뿐히 넘어서게 되는 거고요. 네. 이건 장외시장이니 다소 괴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카카오뱅크가 목표치로 세운 기업 가치가 20조 원 이상입니다. 만약 20조 원의 기업 가치로 상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기준으로 KB금융의 시총은 뛰어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또 국내 금융지주사 주당 순자산 비율이 평균 0.3에서 0.4배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카카오뱅크는 10배 육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벌써부터 고평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20조 원으로 산정을 해봐도 그렇고 10배 PBR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봐도 고평가 논란이 나올 만한데요. 네, 그렇지만 일각에서 카카오뱅크는 뭐 기존 금융지주사와 달리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가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또 이렇게 뉴스플러스에서도 많이 다뤄본 사안인데 기존에 이제 전통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업과 손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자체 IT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의 환경과는 좀 다른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시장에선 핀테크와 테크핀 이걸 조금 다르게 봅니다. 네. 테크핀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만든 용어인데요. 핀테크가 전통 금융업의 IT를 접목한다라는 뜻이면 테크핀은 IT 사업으로 시작한 기업이 하는 금융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즉 카카오뱅크는 핀테크 기업이 아니라 테크핀 기업이라는 겁니다. 네. 즉 둘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가령 중국 엔트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예.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세계 최대 은행인 중국 공상은행의 시총 250조 원을 뛰어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엔트그룹 사례가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해가 되는 게 요즘 이제 중국에서는 결제를 할 때 우리처럼 뭐 카드나 은행 계좌를 쓰는 게 네. 아니라 뭐 이렇게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결제 계좌를 또 바로 연동해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 굳이 또 핀테크, 테크핀 이렇게 나누지 않고 보더라도 네.
카카오뱅크가 기존 금융사들과 색이 다른 회사라는 건 사실 모두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네네. 또 실적을 보면 출범 3년 만에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뱅킹 앱 중 월간 순 이용자 기준 1위를 기록하는 등 많은 분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테크핀 용어를 또 잘 기억을 해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상장 이후의 행보일 텐데 잘 해내야 될 텐데요. 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전용 대출이나 카뱅표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일단 카카오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있잖아요. 향후 어떤 혁신적이고 친숙한 상품들을 내놓을지 시장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네. 오는 7월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